II 컴바인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고 젠틀몬스터 템버린즈라는 브랜드는 아실 수도 있습니다. 젠틀몬스터는 앰버서더 제니 씨가 있고 그분은 아무 죄도 없고 뉴진스 틸다 스윈튼을 모델로 썼던 힙스터 안경 브랜드. 템버린즈는 사실 젠틀몬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템버린즈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오면 한국인들이 외국 나가면 가장 아주 많이 보는 공항에서부터 우리를 반기는 향수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10년 만에 매출 8천억 원, 이익률 30%가 난 혁신 기업이랍니다. 그리고 이 매출을 이뤄낸 디자이너들의 노동 시간이 우리 부모님 때와 비슷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힙스터 브랜드를 파괴하고 다니는 정소희 기자가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메일로동뉴스 정소희 기자입니다. 네, 정말 힙한 거 하나 부수셨습니다. 디자이너들 얘기죠 주로. 네, 오늘은. 디자인 직군,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 브랜드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 척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뭐 똑같습니다. 공항 갈 때 저거 뭐 안경인가봐 이러고 보고 안경 수는 적은데 가긴 되게 예쁘네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네. 보면서 느낀 게 뭐 어느 나라 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사가 잘 되나 보네. 젊은 손님이 많았어요. 한중일 젊은 손님들이 무조건 거기는 들르는 곳이었어요. 네. 전 템버린즈는 처음 알았고 아무튼 뭐 인지도가 높은 곳이에요. 네, 그 유명한 뭐 그런 명동이나 뭐 이런 아주 번화가에는 하나씩 매장 있고 명동에도 명동에도 있겠죠. 강남에도 있고 홍대에도 봤어요. 있고 예. 홍대에도 있고. 아주 유명한 곳에는 그렇게 꼭 하나씩 매장이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거대한 조형물 같은 겁나 것들. 멋져요. 세상 힙해요. 예. 마치 안경은 미술관 몇 개 같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안경점보다는 마치 미술관 같은 네. 미술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좀 네. 유명 연예인들을 많이 기용해서 모델로 네. 굉장히 좀 단시간에 힙한 브랜드. 우리나라 브랜드인 줄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름이 워낙 다 영어라서. 네, 기자님 기사 보고 처음 알았고 네. 이제 오늘은 이제 들려주실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심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우리 미대생들이 이제 그 정치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어서 겁도 많고 네. 그리고 본인 포지션이 특정되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도 공개를 다 하기가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잘 피하면서 들려주세요. 기사 쓸 때도 사실 그 제보자분들 신변 보호를 되게 많이 고민했고 왜냐면 네. 업계가 좀 좁고 이 회사가 너무 크고 영향력이 많고 거쳐간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못된 회사들은 속이 좁아가지고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소문냅니다. 여법계에다가. 그래서 그 직원분들이 좀 너무 벌벌 뻘 떨면서 다들 그 제보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주로 얘기했던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그러니까 근무 기간도 다 달랐고 근무 뭐 이력도 다 달랐지만 팀도 다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공통적으로 했던 말은 장시간 노동과 야근이 정말 상상 초월이다. 근데도 야근 수당이나 어떤 보상근무 체계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메일노동뉴스가 편집 기자가 제목을 막 짓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 70시간이라고 썼으면 주 70시간 평균적으로 일하시나 봅니다. 물론 이제 패션업계 일종의 시즌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시즌이 있어서 크런치가 있죠. 거기도. 네. 약간 이렇게 집중하는 시기가 있긴 한데 보편적으로 얘기하실 때는 뭐 이렇게 집중될 때 7, 80시간을 넘는 수준이었고 80시간이면 제가 이걸 아주 쉽게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의 주에 80시간을 어떻게 일해야 돼요? 거의 2, 3주를 하루도 쉬지 않고 뭐 일을 연속으로 출근을 계속 외근을 하거나 돌거나 이런. 그리고는 막 6 to 6 무조건 이 정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9 to 9. 좀 믿겨지지 않는 저도 이제 맨 처음에 확인했을 때 이게 맞나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새벽에 3시에 출근해서 새벽 7시에 퇴근을 하는 그러니까 자, 밖에 24시간 이상 일요일에 새벽 3시 반에 출근을 해서 이거 뭐 시선 집중입니까? 김현정의 뉴스쇼입니까? 그리고 다음 날 7시에 퇴근했으니까 일한 시간은 26.65시간.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집에 들렀다 오셨다고 하긴 했는데 내가 무슨 공포영화 시나리오를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26시간을 일하고 집에 왜 갔다 왔겠습니까? 점심 아니면 양말 가지러 갔다 왔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자고 월요일 3시 반에 어이구 월요일엔 오후 출근해 라고 시킨 거예요 위에서. 그리고서 밤 12시에 퇴근시키고 다음날 9시 밤 10시 다음날 아침 9시 다음날 새벽 2시 다음날 5시 오후 1시 어이구 일찍 집에 가. 그래서 한 주 동안 73시간을 일했다.
휴게 시간 1시간.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제 출근 시간이 오후거나 새벽이긴 한데도 보시면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데도 보면 거의 출근 시간이 이 길 9시 정도로 오전 9시 정도로 다 그러네요. 원래는 예. 9시인가 봐요.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직원분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면 만약 이제 사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재량근로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좀 늦게 출근하거나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새벽까지 일을 했으면 오후에 출근하거나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출근 시간은 암암리에 모두가 다 9시로 그러네요. 지켰다. 우리가 지금 예, 위에 이런 첫 얘기를. 줄을 보니까 첫 주의 일지를 보니까 네. 다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월화수는 새벽 2시 반에 퇴근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반에 나와서 집에서 뭘 해요? 정말 눈만 붙이고 잠만 자고. 심슨즈에서 옛날에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애들 뭐 사주려고 호머가 투잡을 뛰다가 이게 침대에 이렇게 누웠다가 바로 일어나서 다시 네. 일하러 나가는. 이야, 그래서- 재량근무제를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야겠네요. 예. 여긴 재량근무제다. 재량근무제라는 건 보통 노동시간을 채우면 되고 늦게 다음날 늦게 나와도 되고 어떤 날 안 나와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좀 재량 근무라는 그 이름 자체에도 아시겠지만 노동자한테 그러니까 어떤 업무 수행 방법이나 시간 같은 것들이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좀 쉽게 이해하시면 재량권. 예 네. 전문직 분들 뭐 예를 들어서 흔히 전문직이라고 부르는 뭐 PD 아니면 뭐 변호사, 회계사, 뭐 취재하는 뭐 기자들 아니면 디자이너 이런 분들은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9 to 6로 일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외근도 많고 기자들은 사실 돌아다녀요. 예, 취재하느라 뭐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업무 시간을 좀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사전에 약속한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친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제도거든요. 사전에 73시간을 약속했으면 이 회사는 영업 예, 중지시켜야 맞습니다. 되고요. 예. 사전에 약속한 시간은 47시간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40시간에다가 이제 7시간, 7시간 더. 근데 이제 대다수 이제 그 직원분들이 47시간은 고사하고 정말 야근 기준을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10시 아니면 자정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8시쯤 퇴근하는 건 야근으로 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디자이너 분들이 한 12시 정도 퇴근하면 그때 이제 야근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많이 하셨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네. 우리 회사 같은 오이니아 사업장이 재량 근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리할 인력이 없으니까. 근데 보통 재량 근무라는 건 사장 입장에선 이런 거예요. 어쩌다가 뭐 생방송할 때 뭐 좀 늦게 끝날 때 있어요. 우리 원래 4시 반에 끝나야 네, 되는데 예, 생방송하면 맞습니다. 5시 반에 끝나잖아요. 네. 그렇게 좀 겹쳐요. 그러다 보면은 어쩌다가 일 없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뭐 빨리 가자든가 늦게 나오자든가 이런 식으로 벌충을 해요. 네. 어떻게든 시간 밸런스는 사장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회로가 불타버리면 음. 재량 근로라는 건 새벽에 나가고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기업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시간표는 안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회사도 실제로는 재량 근로제를 운용하고 있고 자기네들은 이제 한마디로 야근을 시키지 않았다. 이거는 사전에 합의된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일종의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뭐 야근이 실제로 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면 우리는 이제 보상휴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체계적으로 지급을 해왔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취재한 내용과 전혀 상반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노동 전문 기자의 좋은 점 중에 하나죠, 직업에. 반론이 너무 쉽게 나온다. 사측 예. 얘기 들어가지고 물어보면 바로 아닌데요. 네. 정해진 답변, 예상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뭐 재량권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량권을 훼손할 정도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야근을 했다. 그러니까 업무 시간이나 업무 70시간을. 예, 분배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측에서 지시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70시간이면 시집장 가도 안 가겠다는 소리고 애도 안 갖겠다는 뭐 그건 자유입니다만 아무튼 애를 안 가지면 더 열심히 놀아야지. 놀지도 않겠다는 얘기고. 너무 슬픈 얘기인데 이제 직원분들이 다 너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암암리에 정신과 병원이나 약 정보 같은 것들을 서로 이렇게 이 병원 괜찮더라. 내가 약 잘 먹어보니까 잘 맞았어. 잘 추천해주더라. 이런 얘기도 서로 하고. 빡빡한 직장의 특징이죠. 예, 상당히 좀. 잘 아는 병원 서로 정보 공유하는 거. 네,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다 퇴사하고 나서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너무 아파서 일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뭐 실업급여 받고 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일을 더 이상 못해서 해외로 나갈 거예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젊은 디자이너 너무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이 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해 디자이너로서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을 만한 회사가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해주는 회사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이 지쳤대. 그러니까 지금 젠틀몬스터는 하나의 사례, 원오브댐인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업계 자체가 뭐 젠틀몬스터도 패션 회사라고만 정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노조도 너무 없고 그 일단 네. 포괄 임금제랑 재량 근로제들을 운용하는 디자이너랑 그러니까 재량 근로제는 되게 한정된 직군에만 좀 운용하도록 돼 있는데 디자이너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패션업계 보니까 노조 잘 없죠. 예, 노조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들이 이런 노동권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조차 너무 어려워하고 평판조회 같은 것들도 좀 빈번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블랙리스트 하고 예. 이게 그나마 다른 이제 판교의 노조들이 막 생기게 된 음. 이유하고 비교가 맞습니다. 대조가 되는데 예. 디자이너들은 자기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예. 음. 아니 판교 분들은 그래도 연봉이라도 네, 그쵸. 애사심이 생길 근거가 있는데 예. 여긴 그렇지도 않은가 봐. 애사심이 있어야 노조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어떤 창의성,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결과물들을 조금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뭐 매출로 이어져서 그런 성과나 그런 거에 대한 만족은 느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일부 사실 이제 그런 보상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니까 다 지쳐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다 너무 하시더라고요. 네. 기자님 기사가 나가고 노동부가 물었습니다. 음.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역시 그래도 저 총연맹 위원장 출신이 가니까 매일 노동 뉴스도 보고 그러나 봐요. 예.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들어갔습니다. 예. 뭐를 고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회사에서? 일단은 재량 근로제를 만약 편법으로 운용을 한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자 대표 합의나 이런 것들이 만약 좀 제도 하에서 좀 합법적으로 운용된 게 아니라는 판결 이렇게 좀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다면 쉬운 말로 근로자 대표를 가라로 예. 굴렸다면 예. 네. 아니면 적어도 재량 근로제 취지에 어긋날 정도로 상당한 양의 과로나 이런 단기간에 봤습니다. 70시간이면 봤습니다. 그건 우리가. 네. 그 정상적으로 일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량이 주어진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예, 아마 좀 그런 야근 같은 것들이 다 그러니까 무효화되거든요. 그 합의 자체가. 그래서 다 수당으로 책정이 될 수 있어요. 야근한 거 이런 게.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네. 돈 더미가 돼서 회사를 떠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근로감독에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이제 근로자분들이 좀 그런 일종의 체불임금이 되는 거죠. 체불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오늘은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남기고 싶네요. 왜 근태 관리 툴 같은 거 회사들 다 사잖아요. 큰 네. 회사들은. 네. 뭐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나 모르지. 이 근태 관리 툴은 자기들 인사도구 개발의 이유 때문이라도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 적어요. 이건 노동자가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회사가 그걸 불태워버리지만 않으면. 특히나 이런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노동시간 기록 같은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 뭐 노동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부가 네. 뭔가 하나의 어떤 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그니까요. 맞아요. 너무 악용되다 보니까 네네네 네.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한다든지 좀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악용될 여지가 있긴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잠깐 커피를 마시러 나갔는데 그걸 근로시간으로 치지 않는다든지 이탈. 예. 잠깐 뭐 그러니까 만약 이제 사용자가 그런 것들을 일일이 기록하게 된다면 네. 약간의 그런 악용 소지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좀 실근로 시간에 맞게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예 이번 사례에서는 이제 근로자 대표 얘기도 좀 할 근로자 내용이 있거든요. 대표. 예. 그러니까 이 재량 근로제를 도입하게끔 하는 게 근로자 대표였는데 이거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까지만 오늘 설명을 듣죠. 노조 없는데 근로자 대표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근로자 맞습니다. 대표제는 무엇인지도 좀 알려주세요 저희한테. 예, 그러니까 과반수 그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조가 없는 경우에 이제 과반수 근로자들이 대표하는 사람을 근로자 대표라고 이제 근로기준법상 좀 정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근로자 대표라는 게 상당히 좀 권한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세다가 좀 그래요? 지쳐서 그냥 횟수로만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도 이 근로자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한 10개 정도. 그래요? 예, 뭐 산업안전보건법상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고용보험, 그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같은 것들 제도를 어떻게 선택할지 퇴직급여 제도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재량근로제 같은 근로시간 특례제도, 그러니까 탄력근로제를 운영할지 말지, 재량근로제를 운영할지 말지.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휴일에 일을 시킬 때 이거를 돈으로 줄지 아니면 재휴무로 줄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근로자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권한이 많은 근로자 대표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에 어디에서도 사실 근로자 대표의 뭐 임기나 선출 디테일이 안 방식이나 정해졌다. 예, 선출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 자격 조건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노조가 없고 또 마침 이제 근로자 대표 제도를 잘 모르는 그런 직장이라면 잘 모르는 이제 근로자들이 있는 직장이라면 이게 근로자 대표가 아니라 사실상 사용자 대표처럼 기능을 해서 이제 허수아비 같은 근로자 대표분들이 이제 선임이 돼서 나는 근로자 대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 노동 시간에 중요한 그런 영향을 끼치는 이런 근로시간 특례제도 같은 것들 다 합의했다고 좀 이럴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뭐 회사 내규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노동법은 상위법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동법에서 근로자 대표는 무엇을 할 수 있음이라고 써놨는데 네, 맞습니다.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뽑을지는 아무데도 안 써 있으니까 그걸 뭐 꼭 법으로 강제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민주적으로 잘 뽑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뭐 법은 빠져나가라고 있는 거죠, 기업들한테는. 네, 그래서 어떻게 뽑아야 될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내가 뽑아야지 하고 뽑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뭐 몇 분이 이렇게 자원을 해서 이거 이제 서명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II 컴바인드도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서명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명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법은 아닌 거죠. 위법은 아니고. 왜냐면 법에 없으니까. 예, 법이 없으니까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쪽에서도 자신 있게 이제 저희가 뭐 위법적인 그런 선출 방식으로 의지만 있다면 어용이 되는 거예요. 예, 뭐 II 컴바인드 근로자 대표가 그렇다는 말씀은 그건 아니고요. 아니지만 되게 많은 회사들이 그럴 수 있어요. 예, 실제로 그렇게 악용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로 직원들을 대표했다면. 이런 시간을 일하게 두진 않았겠죠. 예, 적어도 뭐 선거를 하거나 뭐 이 근로자 대표가 가진 권한이 무엇이라거나 직원들한테 이 근로자 대표가 누구고 뭐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 설명을 해줘도 이분들이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럼 내가 이 다음번에 해볼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제가 인터뷰한 직원분들은 근로자 대표가 뭐냐고 저한테 다 되물으시더라고요. 근로자 대표가 뭡니까? 라고. 그죠. 제도 자체를 좀 되물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린 지금 19세기의 뉴스를 전하고 있어요. 네, 누군지는 고사하고 근로자 대표가 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분들이 뭔데요? 뭐 이렇게 노조인가요? 뭐 저한테 이렇게 되물으시더라고요, 다들. 그럼 그분들은 퇴직금 종류를 어떻게 정하는지도 이런 기본 같은 것도 모르시는 분들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가장 중요한 결정, 이제 근로 조건들을 결정하는 권한들을 이제 다른 사람이 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무지는 경무와 경무에 맞습니다. 따른 보상, 매우 빈약한 보상으로 되돌아오겠죠, 나한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예, 근로자 대표라는 취재하러 가서 전화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근로자 대표가 이런 것이고 혹시 기억이 나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서명했던 기억만 난다. 예, 뭔가를 서명했어요. 뭐 서명하라고 팀장님이 그래서 뭐 이렇게 썼던 기억은 나요. 뭐 이런 얘기들만 몇 분이 좀 해주셨어요. 예. 진짜 우리나라는 노동 교육이 전무하다더니 사실이군요. 예, 그러니까 좀 아쉽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충분히 사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입장 주실 때는 HR, 그러니까 인사팀 직원분들이 다 이렇게 팀마다 돌면서 설명을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사실상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제 팀에서 좀 재량과 관리자분들이 이렇게 서명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근로자 대표가 선임이 돼서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분들도 자기의 가장 중요한 그런 노동 시간이나 보상 문제들을 잘 좀 이해하기 어려운 재량근로제 같은 것들도 전혀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제도 하에서 일하고 있는지조차 왜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근데 이 회사는 왜 나를 새벽 2시 반에 보낸 다음에 내일 아침 9시에 나오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다. 보도가 나오고 나서 제가 블라인드라고 그 블라인드. 앱 기업 재직자분들이 이제 인증하면 리뷰 쓸 수 있는 회사 리뷰 쓸 수 있는 앱을 보니까 댓글들에 다 이제 우리 회사가 재량근로야? 재량근로라는 게 가능해? 뭐 이런 식으로 다 처음 들어보신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다 달려 있더라고요. 댓글로.
야, 아니 정말 안타깝게도 되게 19세기 뉴스 같잖아요. 예. 그 직원이 1,200명 있는 현재 1,200명? 예, 상당히 많죠. 지금은 더 많은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올해 3월 기준으로 1,200명 정도. 장사 잘 된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의 좀 이면이라고 하기에는 좀 굉장히 안타깝고 좀 어두운 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야, 아니 뭐 솔루션에 대해서야 앉아 있는 사람들끼리 뭘 떠들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걸 생각하기에는 제가 너무 압도당했네요. 그렇게까지 모르실 수 있다니. 이 사회와 기업의 학자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각지대를 좀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그러니까 워낙 선망하는 기업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청년 근로자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서 이렇게 몇 년 만에 소진되고 다 갈려져서 소위 나오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네, 네. 경력을 쌓거나 이러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가장 젊은 날에 가장 이게 브릴리언트한 어떤 창의성 같은 것들을 다 회사에 제공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좀 구조인 것 같아서 이게 근로자 대표 제도는 사실 그 2020년에도 한번 노사정이 우리가 그럼 최소한 이걸 좀 민주적으로 선출할 수 있는 방식을 좀 법에다가 만들자라고 합의도 했었거든요. 아, 노동법 추가를 해보자, 예, 개정해보자. 예. 예, 그래서 최소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 근로자 대표가 가진 권한만이라도 좀 견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보자고 합의까지 했었는데 이게 입법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국회의원분들만은 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네요. 국회와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있고요. 네. 노사정이 이미 다 합의했기 때문에 내용을 뭐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예, 그 안 그대로 잘만 이렇게 예, 법안을 만든다면 근로자 대표 제도를 상당히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장시간 노동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이라도 좀 예,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감이 하나 오는 게 있어요. 예. 런던 베이글 뮤지엄도 그렇고 젠틀 몬스터도 그렇고 소비자도 노동자도 젊은 사람들일 거거든요. 네. 노동권에 박지 않은 힙해서 잘 되는 브랜드들 더 뜯어보고 다녀야 되겠네. 예, 자꾸 비슷할 것 같은데요, 느낌에. 자꾸 이제 거리를 둬야 되는 기업들만 늘어나고 저도 아까 되게, 지금 힙하다고 때려잡는 게 아니, 사실상 그렇지만 예, 그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지금. 네. 젊은 사람들한테 선망이 대상이 되는 브랜드고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 좋은데 그 사이에 늙은 30대들은 거기에 가지마라고 말하고 있고 쓰러져가지고. 네. 단기간에 어떤 성장을 좀 이루는 만큼 이게 혁신적인 기업들로 많이 평가가 되는 것 같은데, 그 혁신이 어떤 이렇게 멋있는 브랜딩이나 이렇게 뭐 창업자의 어떤 대단한 혁신적인 어떤 발상이나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희생한 구조 위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제도의 사각지대 안에서 좀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이렇게 소외되면서 좀 네, 그렇게 만들어진 좀 기업의 위상이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200명이 80시간 한 거 야근 수당에다가 사실 도수 치료받는 그 실비보험까지 다 청구해도 돼요, 산재로. 그 정도 일 시킬 거면 관절 무조건 안 좋아질 테니까 그 비용이면 네. 매출의 순이익 제로도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도 좋지만 이제 좀 기본은 지키자. 이런 회사는 예. 이익이 없어야 돼요. 예, 기본은 지키자는. 그 이익은 무조건 직원들 돈이니까 상당 부분이. 예. 공교롭게도 또 뭐 물론 이제 안경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안경 제조는 이제 플라스틱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원가가 대비 마진이 되게 많이 남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리고 중국 제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많이 남기는 게 이제 이번 II 컴바인드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럼베미도 그렇고 동종업계에 비해서 다 항상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혹시나 청년 노동자나 이런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정당한 몫이 좀 가로채진 건 아닐까라는 좀 그런 물음표 네, 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진은 횡령입니다. 네. 매일노동뉴스의 정소희 기자를 또 만나뵙기 전에 물론 본인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또 뭐 힙한 거 좀 많이 캐보시면 좋은 거 나올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